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영하 2도에 지금 날씨가 영하 2도에 습도가 27% 정도 됩니다. 아주 비교적 쌀쌀합니다. 요게 저녁이 되면 뭐 6, 7도 내려가면 더 추울 거예요. 오늘도 걸으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잘 안 도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혈액이 꼭 원활하게 잘 흘러야만 되느냐, 혈액이 잘 돌아야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혈액이 잘 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이건 혈액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끈적끈적하면 나쁜 거고 잘 돌면 좋은 거고, 이게 한쪽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 흐르면 정상이고 잘 안 흐르고 끈적끈적하면 병이냐라고 단정 짓느냐는 거예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혈액이 한 바퀴 도는데, 심장을 떠나서 심장이 박동해서 쫙 밀어낸 피가 발끝까지 갔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약 20초 정도 걸립니다. 20초 정도 걸려요. 근데 뭐 이게 잘 도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얼음을 만졌거나 차가운 물체 쇠붙이를 만졌거나 차가운 곳에 노출이 됐거나 차가운 수건을 만졌거나 이렇게 딱 하면 1초도 되지 않아서 차가운 곳에 노출되거나 찬 것을 만진 그 손은, 그 부분은 어김없이 혈액이 멈춥니다. 혈액이 딱 정지되어 있어요. 이게 혈액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꼭 찬 것을 만져야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찬 것에 노출돼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이빠이 그냥 열을 그냥 이빠이 받아도 혈액이 멈춥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모세혈관이 딱 수축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혈액이 멈추었을 때 우리 몸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수족냉증이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수족냉증, 손끝과 발끝, 또 발가락 끝, 손가락 끝만 차가운 사람이 있고 손 자체, 발 자체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일단 차갑다는 것은 저체온이고, 그리고 혈액이 멈춘다는 것은 산소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저체온과 저산소 두 가지가 동시에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36.5도에서 37.2도인 정상적인 체온을 갖고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수축도 해야 되고 열도 내야 되니까 이걸 바로 길가이로 돌아갑니다. 얼로? 해당계로. 순발력, 이 지속력이 있게 꾸준히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오그라들었으면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순발력 위주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순발력 위주 체계로 해단계로 돌아가면 세포의 뭐예요? 생신작용이에요. 재생 시스템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재생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포가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세포가 망가지면 그걸 빨리 복원시키는 체계로 우리 몸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은 몸 안의 세포가 자꾸만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생신작용을 위해서 자꾸만 그 체계로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런데 몸이 따뜻하면 금방 또 복원이 됩니다. 이게 해단계에서 이게 미토콘드리아계로 돌아와요.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주 이빠이 추운 데 가서 얼얼얼 떨다가 뜨뜻한 데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긴장 풀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과 우리 몸이 똑같습니다. 36.5도를 벗어난 35도에다가 다시 36.5도로 딱 돌아오면 이게 몸이 나른해져요. 목간통에 가면 어떻게 돼요? 추운 데 있다가 목간통에 딱 들어 뜨뜻한 물에 싹 들으면 하면서 딱 잠이 오잖아요. 네, 그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은 심리적으로 몸 내부의 마음 신경에 따라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외부 환경에 따라 흐름이 외부의 기온에 따라서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천천히 흐르거나 아주 정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갔죠? 그런데 심장에서는 혈액을 전신으로 그냥 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대략적인 작용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적혈구가 하는 일, 백혈구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혈류는 사정에 따라서, 즉 이 외부의 온도, 기온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죠. 기온의 변화와 이 사람 자체 생각과 먹는 음식물의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이 세 개에 따라서 우리 몸의 말단 모세혈관에서 작용이 다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큰 동맥혈관이나 정맥혈관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 다 보내고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단 조직 기관 60개의 세포까지 가는 모세혈관이 차가워서 딱 혈액을 정지시키느냐, 그냥 느리게 흘러가게 하느냐, 그냥 팡팡 흘러가게 하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세혈관에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혈액이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초마다 쉴 새 없이 이 심장을 뿜어서 나온 혈액이 발까지 돌아서 다시 20초가 되면 한 바퀴 도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잘 흐르던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은 그냥 혈액이 줄줄줄줄 그 사람은 잘 흐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 조건에 따라서 플렉시빌리티, 융통성 있게, 아시겠어요? 융통성 있게 잘 흐르다가 천천히 흐르다가 막혔다가 또 뚫렸다가 이런 이 적응력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빨랑빨랑 적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이 없고 그냥 막힌 채로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막힌 채로 오래 갖고 있으면 이 세포들이 먹이를 먹지 못해서 에너지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순환이 돼서 이 손끝과 발끝, 이 모세혈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혈관 제일 가는 게 눈, 뇌, 심장, 췌장, 콩팥, 이 손가락, 발가락 끝, 피부 이런 데가 전부 다 모세혈관이 아주 가늘어요. 그런 데 있는 세포가 먹이를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져서 역시 끈적끈적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체되고 있다.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것이 신속한 적응력을 갖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냥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막히면 막힌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질병이 발생한다. 외부 환경에 따라 여기에 약물, 고농도 인조식품, 건강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몸에서 요구하는, 몸에서 원하는 그러한 먹을거리를 통해서 몸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 좋은 거고 끈적끈적한 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아시겠어요? 상황에 맞게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발휘할 때 그 적응력, 빨리빨리 순환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의 요 혈액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게야. 혈액 흐름에 대해서 잘 흐르고 정상 체온과 체액, 체중을 유지할 때 혈액이 순탄하게 잘 흐릅니다. 비교적. 그래서 느리게 흐르고 혈액이 정지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대처를 해야 된다. 가능한 연전 현상, 적혈과 들러붙어 있는 이런 연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정상적인 20초마다 한 방울씩 이게 한 방 순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해야 된다.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겁니다. 단 정지되거나 느린 곳에 이러한 이 흐름이 일시적인 건 좋다 이게야. 왜? 차가운 거 만질 수 있고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라. 방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을 보면 뼈다구, 근육, 살, 혈액 뭐 퍼센테이지로 그냥 대충 따져보면 약 25%씩 할당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5% 속에서도 이 긴 시간 우리 몸에 이런 연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는 음식을 과식했을 때, 하나는 과도한 스트레스 50대 50이에요. 보면 음식보다 더 나쁜 연전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 약 50대 50으로 볼 때 음양론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음 수련이 먼저다. 음식보다 따지면. 아시겠어요? 그러나 둘 다가 중요하다 이게야. 그리고 연전 현상은 꼭 음식과 과도한 스트레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체액이 혈액이 산성화되면 pH 농도 7.35, 7.45가 되는데 7.35 밑으로 내려갈 때 암 환자들은 체액이 7.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7.35 이상 찝찝하게 먹지 않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복원이 되지 않아요. 정상 체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콤하고 열내고 정상 체온을 열내고 짭조름하게 정상 체액을 가질 수 있도록 매콤 짭짤한 음식 식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조 단맛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버리고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어야 정상 체온, 체액, 체중을 유지하면서 저산소와 저체온을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암을 이겨내고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아시겠어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몰랐으니까 못 지켰어요. 이제부터는 지켜야 됩니다. 혈액의 흐름이 정상, 비정상, 스트레스 장단에 따라 스트레스를 세게 받고 오래 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질병 발생 시기가 다르다. 혈액순환 장애가 오랜 시간 되느냐 빨리빨리 해소되느냐는 차이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관계, 자연환경. 아시겠어요? 요 사회적 관계는 사람과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모두에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꼴보기 싫은 놈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별해서 만나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 혈액순환을 왜?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라. 이 사람은 영장의 동물이기 때문에 의복을 통해서 이 기후 변화에 맞게 추울 때는 뜨뜻하게 입고 더울 때는 얇게 입어요. 그러나 자연 동물은 털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이 털갈이를 통해서 합니다. 또 식물도 씨앗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느냐 뿌리로 이겨내느냐, 다 이게 융통성,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주거 환경 통해서 또 이게 적응하기 위해서 수면 양말, 족욕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따뜻하게 하는 거, 맨발 걷기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야간 같은 데는 저체온이 오기 때문에 이 저체온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녁에 매콤하고 열나는 음식이죠. 매콤하고 짭짤하게 산성도 쪽으로 기울면 역시 또 연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매콤하고 찝찝하게, 그래서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 저체온이 오더라도 연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녁 식사는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는 게 짱 보약이다. 이해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의학의 신비라고 하죠. 뭐 이 시간대가 있어요. 목화토금수, 간신비폐신의 그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저녁에, 오후에는 폐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운맛을 더 먹어야 되고, 저녁에는 이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 먹어야 되고, 이것과 우리 저녁에 저체온증이 오는 것과 이런 연전 현상과 전부 다 이 이론을 딱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본 식습관이 훨씬 우리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식습관이다. 이게 동양의학의 신비입니다.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질병 발생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픔 없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직 노력해야만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혈액이 꼭 잘 돌아야만 되느냐, 또 잘 안 돌으면 어떡하냐, 잘 흐르는 건 정상이고 끈적끈적한 건 이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외부 환경, 그 다음에 마음, 식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 상황에 맞게 플렉시빌리티, 적응력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질병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늦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왕이면 아픔 없이 사는 게 행복 아닌가요? 이제 배웠으니까 식습관과 생활습관,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갖췄으니까 그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에 대처 능력을 지금 이제 얻었으니까 자연의 변화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이렇게 한다면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화이팅!